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희망미래상담교육센터 최웅열 센터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폭력상담원의 인식과 자세, 가정폭력상담원의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상담원의 인식과 자세 중에 상담원의 윤리가 있습니다. 상담원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먼저 상담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뜻, 선의를 가지고 충실하게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폭력 피해, 상담 여부 등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인지하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담원은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또 전자정보를 다루는 경우에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상담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상담은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는 경우 비밀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자, 상담 과정에서 비밀 보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상담 과정에 인지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비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이 피해자로부터 그 자녀일 수도 있고요. 네, 뭐 학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여러 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비밀 보장이 안 된다. 넷째로 내담자가 아동 학대를 경우, 네, 아까하고 좀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때는 상담 과정에서 비밀 보장의 한계가 지켜지지 않는다. 비밀 보장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상담원의 윤리 세 번째입니다. 내담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과 다른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상담을 그만두고 싶다, 종교하고 싶다, 뭐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다, 뭐 그러면 내담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내담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되면서 연령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성적 선호나 장애에 따른 그런 차별을 금지해야 됩니다. 또한 내담자와 다중관계 혹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위험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의 경우 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 상담이 반복되며 이용자의 고통을, 내담자의 말이죠, 폭력 피해자 말이죠, 고통을 종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심리적 위기를 겪기도 한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보복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상담원이 더욱 그렇죠. 가해자로부터 이제 가해자와 상담할 수 있고요. 또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부 상담 등에 대해서 이용자가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는 상담소에 온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전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상담원 개인과 상담소 시설, 더 나아가 제도적 차원에서 위기 예방, 대응, 사후 관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확보해야 됩니다. 또한 비상전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보안업체 등과 연계된 비상전화가 있습니다. 녹취전화, 비상벨, 그 다음에 CCTV,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 입력이라든가 지문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갖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기기가 더 잘 유지가 돼야 되겠고요. 기타 호신 장비, 그 다음에 대피 장비, 그리고 대피 공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안전 환경을 온전히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상황으로부터 상담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관 내 물리적 환경이 안전한지 점검 사항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상담실은 일정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상담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아야 된다. 네, 그리고 상담실은 조용하며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 내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 온도나 습도를 느끼며 의자 등의 설비가 갖춰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상담실 및 사무실에는 던질 수 있는 물건 등이 치워져 있어야 되죠.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망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관 내에 폭력 방지를 위한 게시물, 예를 들어서 경찰 순찰국 등이 이런 내용들이 부착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예방 효과가 있겠죠. 다음으로 기관 내에서 개별 대응을 실시하는 경우에 폭력 발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비상벨이나 도망갈 때 이런 동선이 사전에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비품, 호신용품이라든가 그리고 협력 체제, 다른 직원이나 경비원 이런 것들이 다 정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 방문을 포함하여 역 외에서 밖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바로 연락을 취할 수단이 필요하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